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바이러스의 치료와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봅니다. 메르스 우려가 커지면서 병원이나 문화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설의 기피 현상이 심해져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보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가 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려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여파가 우리 지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 확진 환자가 아직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을 다녀온 경북 지역 고등학생 한 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이 생활한 7명도 격리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모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어제부터 발열과 의심 증세를 보여 오늘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9일 취업 면접차 평택의 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 병원이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가 있었던 병원이어서 보건당국이 메르스 양성 여부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격리 공간에 옮겨서 지금 치료하고 있고요. 가건물 채취하고 그렇게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과 같이 평택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4명과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쓴 3명도 학교 사택에서 격리돼 관리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는 별도로 학교 기숙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메르스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던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4명이, 경북에서는 6명이 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도 자제하면서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여름 학기를 새로 시작한 문화센터에는 수강 등록 취소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저히 찜찜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주위 엄마들도 다 취소를 하고 최근에 개강한 수업을 갖는 사람들 얘기도 한두 명 왔다, 정말 썰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확산된 것에 불안을 느끼면서 지역 종합병원과 동네 소아과, 내과 등지에도 환자들 발길이 줄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유통업체에서는 혹여 손님이 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업체에서 위생용품을 갑자기 많이 사들이면서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품 유통업체는 보통 한 달 동안 유통시킬 마스크를 물류센터에 쌓아놓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주문이 폭주해 곧 동인할 지경입니다. 지금 산업용 마스크도 지난달 대비 매출이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 또 특정 품목들은 일부 제품은 상당히 지금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상품군을 제외하고는 메르스가 관광, 의료, 유통 등 많은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지역 경제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와 치료,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대 감염내과의 김신우 교수를 만나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공기 중 감염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정 시간 생존합니다. 48시간 정도 이렇게 노출된 데서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흡인함으로써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으로 48시간 정도가 가장 과학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대증적인 치료를 잘 받는 것, 일찍 그 치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개인 위생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침과 발열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예절은 필요하죠. 그 치료약이 특효약이 없는 거죠.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 보존적인 치료, 특히 뭐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을 올리는 것, 그리고 폐렴, 그리고 또 폐부전, 필요하면 인공호흡기, 그리고 폐렴이 세균이 병발하면 세균에 대한 치료, 신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투석, 뭐 이런 치료들이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별 어디가 더 큰 문제인가에 따라서 치료가 개별화 접근해야 되는데, 제일 1번은 마스크 N95이고요. 그 다음은 고글,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일회용 가운, 이 4가지가 지침되어 있는 대로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N95를 쓰고 병원을 돌아다니거나 지역사회에 있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메르스 감염과 치료는 감기나 독감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가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군의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메르스 여파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동에서 4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2015 실크로드 경주 엑스포와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의 대형 국제 행사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달 중에 1박 이상의 수학여행을 계획한 16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가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경북에서도 10개 초중고등학교가 메르스 때문에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야외 활동도 자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현장 학습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일부 간호학과 학생들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입원한 병원 2km 이내에 병원 실습을 중단하도록 해 대부분의 실습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학년도 수능에 앞서 치르는 2번의 모의평가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오늘 지역에서도 치러졌습니다. 대체로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졌는데 지난해 수능처럼 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모두 응시한 첫 번째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여전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수학은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그만큼 그보다 더 쉽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은 전체적으로는 쉬웠지만 21번에서 30번 같이 확실히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수능이라 불린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보여준 탐구 영역은 여전히 까다로워 올해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다 꼼꼼히 하는 대신에 이번 6평에서 나왔던 것처럼 탐구가 좀 더 어렵게 나왔으니까 탐구 과목을 전보다는 더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시 관계자들은 EBS 연계율 70%와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위권일수록 탐구 영역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과학 탐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 과목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에서는 올해도 재수생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려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윤재혁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도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자는 겁니다. 유니언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이념 대립으로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이루면서 현장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이 갈등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사실상 직선제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많이 앉히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서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출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 동의한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취지에 맞게 저는 그걸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방과 동해안 지역 밭작물에 가뭄 피해가 나타나는 등 가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용수개발비 20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는 등 가뭄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가뭄 피해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양수 장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이달 중순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자체 사업비를 긴급 투입해 가뭄 비상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에 올 들어 첫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오후 5시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 두 곳에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1일 상주보에서 떠온 낙동강 물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3만 6천 개를 넘고 낙단보에서 떠온 물에서도 1만 개가 넘는 상태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녹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에 새마을 사업을 확대 보급합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네갈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의 확대를 경상북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이 선택한 첫 공식 행사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와의 면담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겁니다.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새마을 리더 봉사단 파견을 통한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네갈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도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세네갈에 확대 전수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육종, 또 물관계, 농업 용수, 또 수학,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네갈 정부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농업 부분을 집중해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 24개 마을에 해외 시범마을 등을 조성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올해도 새마을 리더 봉사단 60여 명 등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장기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구촌에 확산시켜 국가적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세미나가 오늘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려 강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과 지역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강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을 위해 펀드 도입 등 지역 금융 서비스 강화와 기술금융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경북 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구미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됐는데 동해안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필요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FTA 맞춤형 컨설팅과 찾아가는 FTA 활용 교육, 설명회, 간담회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23개 시군의 어르신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막해 이틀 동안 게이트볼과 국학기공, 생활체조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영호남 우호 증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전남 생활체육회 어르신들도 참가했습니다. 제19회 대구 시각장애인 재활체육대회가 대구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력과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700명과 보조인 300명,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해 바구니 공 던지기와 대동놀이 등을 하면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구 수성소방서 근처 청호로와 대구지방경찰청 근처 무학로를 잇는 무학터널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4년 8개월 동안에 걸쳐 완공된 길이 600m의 무학터널과 이를 지나는 폭 35m, 길이 1,300여 미터의 도로가 오늘 오후 5시부터 개통해 앞으로 이 일대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연구소에서 직접 부화해 사육한 1.5cm 크기의 물렁가시 붉은 새우 15만 마리를 동해에 방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